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정을 알지 못하면 목표가까지 갈 수 없다. 갈 수 없을 뿐더러 잘못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 의미로서 차트 유형 속에 반복되는 상하로, 가격은 상하죠. 상하로 반복되는 지지와 저항 사이에, 그 사이에 파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동이라는 것은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움직이죠. 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평선으로 말하면 수렴과 팽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프레임의 관점에서 보면 파동이라는 게 대파동, 중파동, 대파동 속에 중파동, 중파동 속에 소파동, 소파동 속에 소소파동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대파동부터 소소파동까지 전부 과정 속에서 이러니 파동의 과정 속에서 이 파동을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요, 과정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형 분석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위 차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대파동이죠. 장대 양봉이 대파동 속에서 장대 양봉이 하위 차트로 가면 갈수록 파동이 짧게 나눠지죠. 단봉으로 나눠지게. 이는 지지와 저항을 거치며 장대 양봉 상승 경우입니다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시간 프레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런 관계로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의 지지와 저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생에게 제가 1차로 차트 유형을 손으로 쓰기를 권유합니다. 이유는 첫째, 파동을 이해하고, 파동의 기준과 추세의 기준은 뭡니까? 이평선이에요. 엘리어트 파동이나 피보나치 수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손으로 쓰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500페이지나 1000페이지 이 이상을 쓰기를 권유하는데, 이것은 기초를 지지와 저항이 파동이에요. 파동. 그것을 튼튼히 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1차로 차트 유형 2편 400편을 손으로 기록하라는 의미는 지지와 저항의 과정을 익히기 위함이며, 중요한 것은 지지와 저항 사이의 파동이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제 매매를 했는데, 그 매매 과정에서 손절에 좀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의 파동이라는 것은 진폭이 있는 법이거든. 진폭이 있는데 이 진폭 지지와 저항 사이의 파동으로 연결돼 있어. 이렇게 그 파동을 이해하는데 그 파동을 극복하지를 못해. 예를 들어서 이제 후에 설명하겠지만은, 약간 올라가다가 거기서 변동장이 일어나. 그러니까 변동장에서 다 온 줄 알고 손절했더니 그 뒤로 변동장을 뚫고 올라가는 거야. 특히 수직 N자 파동이나 사선 N자 파동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나죠. 근데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손으로 써라. 우리가요, 뭔가 배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시청으로 귀로 듣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죠. 근데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지적 자산 위에 바탕에 기반으로 해서 내 마음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신뢰했을 때 뭘로 나타납니까? 실행력이 나타나죠. 그럼 그 실행력이라는 건 뭘로 나타나요? 클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곧 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지 저항을, 우리가 차트를 배울 때 지지 저항을 정확히 몸에 체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것도 내가 글로 쓰고, 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지적인 기반을 내가 말로 표현함으로써 내 귀가 듣잖아요. 그러면서 차트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훈련 방법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화되어 있는 편이죠. 제가 이제 제 제자들한테 내가 강의한 것 같이 한번 해봐.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빨리빨리 그 이해를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트레이딩에서 실행력이, 행함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적 머릿속에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트레이딩은 행동이에요. 행동은 뭐냐?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자, 이 상과 같은 이 내용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작을 했죠. 진입했어. 그러면 진입하면 우리가 청산까지, 청산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지막 저항대 3단계인데 이 저항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말하면 시작과 과정과 저항의 3단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 충실하지 못하면, 이걸 알지 못하면 지향은 3단계를 갈 수가 없어. 자, 과정 속에 존재하는 파동을 이해 못하면, 그러니까 과정 속에 과정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걸 이해 못하면 매수시, 만약에 매수했을 때 최대 저항이 목표가까지 갈 수 없다는 말이다. 매도시는 반대 현상이 되겠죠. 자, 이러한 이제 과정 속을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소폭 변동장 만나고, 그 다음에 변동장 뒤, 상승 변동장 뒤에 추세장이 나온다. 하락 변동장 뒤에 하락 추세장이 나온다. 이런 것도 이제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 있어. 우리가 횡보 기간 조정이 있고, 변동 기간 조정이 있고, 소폭 변동 기간 조정이 있고, 중폭, 이러니 기간 조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표가까지 근사치에 가게 되면은 가속도의 법칙이 붙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저점을 잡을 때 저점권 정별 상승 과정에서 1, 2 바닥 반등이 나와. 이런 이 모든 것들이 핵심 패턴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전체적인 큰 의미 차트 유형, 상위 차트죠. 그 다음에 작은 의미의 차트 유형은 하위 차트 속에 과정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존재. 왜 존재하냐? 이것은요, 당시 투자자 매매 당시의 투자의 심리를 방향하는 것이며, 이것이 핵심 패턴이며 일정한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최근 강의에서 제가 핵심 패턴을 강조하고 있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자, 이런 과정을 알지 못하면 트레이딩에 오류에 빠지게 되고 목표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메카님하고 오늘은 여기서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다수가 맞죠. 물론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차트를 제대로 분석 안 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분석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거의 목표가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과정을 알지 못하면 목표가를 알 수 없고, 목표가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틱틱이 같은 거 있죠. 초단타 쳐서 틱틱에서 몇 틱 먹고 이런 데서 머무르는 거야. 그러다가 한번 딱 당하는 거야. 20틱, 30틱, 3, 40틱 먹다가 몇 번 먹어. 그러다가 몇백 틱 딱 당해버리는 거야. 시작. 이 트레이딩의 시작은 진입이죠. 진입이라는 게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장의 진입을 아주 정확하게 했을 때는 트레이딩이 좀 편해요. 그러나 차트형의 과정을 올바르게 습득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어요. 설령 초기에 진입이 좀 잘못됐더라도 진폭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상승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평선이 여기서 기간 조정으로 왔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5선이 살아났죠. 이렇게 5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추세 가속도가 없어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대란 이야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중간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기가 이제 보면이 막 100틱, 200틱씩 왔다가는 조정 파동이 나오죠. 그런 것을 이겨내지. 그리고 나서 왜 이게 치명타를 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올라쳤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쳤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기압을 쳤어, 여기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빠져. 여기에 이제 하락 조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 조정 파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정 파동은요, 거의가 같이 이렇게 이 파동의 기준은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이 다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진폭의 과정에서 설령 진입이 좀 잘못됐더라도 과정을 좀 잘 알면이 진폭 과정에 수정하여 트레이딩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진입은 잘했어. 진입은 잘했는데 과정이 잘못된다면 트레이딩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 트레이딩의 차트 유형성의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정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결과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만들며, 과정이 나쁘면 결과 또한 나쁜 결과를 만듭니다. 이런 사실들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제가 이번에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내 생활 습관을 고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제 기력을 또 찾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은 인생에서와 마찬가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우리가 경제 전투인 이러니 해선 트레이딩을 하면서 과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올바르게 알아야. 그리고 이제 인생도 마찬가지와 같이 이런 의미에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인생 살아가는 인생사를 보는 듯 합니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상기내역을 절대적으로 인식하시고 과정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차트 반복 훈련, 핵심 패턴을 섬세하고 광범위하게 하신다면 시장은 그 대가를 분명 보답할 것입니다. 자, 여기 내용에서 차트 아카데미 있죠. 포렘 차트 스쿨에서 아카데미 들어가시면, 아카데미가 뭐 다른 건 설명 안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핵심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내용을 몰라. 자, 여기 보면 최고 과정에서 제가 한번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차트 유형 패턴 1, 2, 3, 4.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평선의 개념 이해, 이평선의 배열도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평선의 역할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지 저항선 역할, 전일 고가 저가 등. 그 다음에 이평선의 완전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 정배열, 완전 역배열. 그 다음에 이제 비울기, 이평선의 각도, 기울, 상승 이평선의 수렴과 확산. 그 다음에 하락 이평선의 수렴, 확산 등등. 이평선 쌍지지 저항, 사중 지지 저항, 삼중 지지 저항, 이런. 이평선과 지지 저항선, 이평선과 지지 저항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평선이 겹칠 때가 있어. 즉 말하면 당일 시가나 저가나 아니면은 피보 1차 저항선이나 이럴 때는 쌍지지와 쌍저항이라는 이런. 또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 매매는 재진입이 상당히 자유롭죠. 그래서 이평선 재진입, 제하, 구간 매매라는 거 있어요. 구간 매매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각과 올라가는 상승각에서 이 갇힌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평선과 캔들 포크형 패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캔들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상승 포크형 패턴, 하락 포크형 패턴, 이평선 포위형 패턴, 구간 매매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평선 교차 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차 지점. 이게 지지대가 상당히 강하고 저항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평선 하락각 지지, 이것도 중요하죠. 이평선 상승각 저항,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건 뭐 우리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보편적으로 나온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변곡점을 이해하는 거. 자, 여기서 상승할지 하락할지 변곡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간 조정으로 상승하면서 기간 조정이 나와, 또 하락하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횡보 기간 조정이 있고 변동 기간 조정이 있어. 그 다음에 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승할 때는 하락 조정을 받아, 하락할 때는 상향 조정을 받아.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격선이라는 것이 격선. 이게 이제 진폭에서 이격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평선과 평균 가치가 벌어지면은 어느 정도 벌어지면 이격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다시 회귀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은 캔들과 이평선과 또 이평과 이평 간에도 이러니 이격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회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들로 들어가면은 상승 장악, 상승 장악 확인형, 하락 장악형, 하락 장악 확인형, 시가 저가형, 장대 양복 캔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캔들 부분은 여러분들이 캔들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머리 어깨형, 헤드앤솔더죠. 영머리 어깨형, 역헤드앤솔더, 아일랜드형, 캔들 패턴 분석, 캔들과 이평선 크로스에 대한 이해, 크로스라는 것이요, 걸쳐졌다 그 말이에요. 캔들 포크형 패턴 이해, 캔들 윗꼬리 아랫꼬리 뭐 등등 이런 게 나오고.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상하이 차트의 개념 설명이 아주 중요해요. 상하이 차트에 또 단타는 어떻게 칠 것인가, 그 다음에 단타 다계약 포인트 이해, 이거 중요하죠. 요즘같이 장이 좀 어려울 때는 단타 다계약을 쳐야지 수익을 올리겠죠. 매수 특강, 매도 특강. 그 다음에 이제 분봉 매매라는 것이 있어. 여기는 제가 10분봉, 30분까지 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10분봉까지 하기는 너무 지루하죠. 그래서 30분봉까지 지지와 저항. 근데 이 모든 분봉 매매들이 상하이하고 연계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불트랩, 베어트랩, 원리, 이중 불트랩, 베어트랩, 삼중 불트랩, 베어트랩, 쌍불트랩, 베어트랩, 삼중이죠. 불트랩, 볼벤 불트랩, 베어트랩.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관성을 어떻게, 박스장이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관성시간 진폭 계산. 이것은요, 시세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지면, 지지받고 여기서 상승을 시작했다면은, 어디까지 간다는 것이 차트상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추세 강도, 가속도죠.
그게 추세 추종이라 하죠. 이게 가속도예요, 가속도. 추세, 그러면 이 추세 강도를 가속도의 법칙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뭐예요? 추세 연결점이 필요해. 연결점을 알고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닭약 포인트 2에 버니저 밴드 같은 거. 볼밴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고점의 저점권에서 1, 2바닥 반등 원리를 이해를 하고, 또 반대로 고점권에서 1, 2 천장 하락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저점권 정별 상승, 고점권 역별 하락. 고점권에 가서 이평선 지지 V반등이 일어나죠. 우리가 고점에 가면 이제 하락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평선이 올라오니까 다시 V반등이 올라와. 그것이 두 번, 세 번 이어지다가 그 고점을 돌파하면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게 지지 저항선의 역할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봉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쌍봉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다 있어요, 지금요. 뭐 쌍봉, 삼중천정, 다중천정, 쌍바닥, 삼중바닥, 다중바닥. 1, 2차 예비 상승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1, 2차 예비 하락 과정, 1, 2, 3차 지지대 이해 이런 거, 3중 지지, 계단식 상하락 과정, 반탄력, V형, 급락했다가 V형으로 탁 치고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반탄력이에요, 반탄력.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다음에 대칭 삼각형도 원리 이해. 이게 우리가 차트보다 이게 많이 나옵니다. 상승 대칭 삼각형, 단계별 대칭 삼각형 이런 거. 그다음에 상승 평행 사변형, 하락 평행 사변형, 변동장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등등 많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동 특강, 엘리어트 파동 및 피보나치 수열, 파동의 전환 위에 상승 파동에서 하락 파동으로 전환할 때는 어떻게 한다. N자 파동이 있죠. N자 파동. 그래서 엘리어트 수직 3단. N자 파동, 사선 파동. 수직 N자 파동, 역수직 N자 파동. 수직 N자 파동은 상승시, 역수직 N자 파동은 하락시. 조정 파동의 이해, 또 급등, 급락 패턴의 이해라는 것이 있어. 그 다음에 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경제 지표는 어떻게 대응하고 종목의 연동성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항생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차이나 A50하고 연동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항생 경우에는 나스닥하고 연결돼 있고, 나스닥은 다우, S&P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레버리지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분할 진입과 청산을 어떻게 하고, 변곡점 이해를 어떻게 하고, 저점 매수 진입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게 전부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포지션, 시장의 맥이라는 것이 있죠. 맥이라는 거. 이 맥이 핵심 패턴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차트의 유형을 보면 핵심 패턴 속에는 하나만 이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서너 개가 딱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핵심 패턴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를 알면 10개를 알고 10개 하면 20개 알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이 딱 되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균 가치 이론,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시세 균형의 원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극대값의 원리, 과매도 과매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극대값의 원리가 차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보면이 또 이게 보조 지표를 봐. 뭐 RSI 추세 강도 지표죠. 이걸 별도로 보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제 차트를 보면 보조지표 다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조지표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고 저도 이제 매매 활용했는데 늦어. 말 그대로 늦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서 세계적인 카프레이 명저 보니까 보조지표를 전부 빼라. 이런 제가 책을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 설명에 대한 거, 이 고댐 차트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입니다. 여기에 있는 핵심 이런 내용들이 지금 거의 2만 편 이상 등재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은 차트 유행의 어떤 과정의 중요성을 현재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설명해 볼게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가 지금 160분봉이고 이 차트가 여기가 160분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320분봉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고점에서 5선 상승해서 벌벤 상단까지 가면서 급락한 거예요. 급락할 때도 여기 벌변사 하단 맞고 올려쳤다가 여기가 지금 66선 상승각이 각도가 기울기가요. 요렇게 있죠. 여기에 X고 이게 그랬더니 5선 타고 올라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내가 설명합니다. 여기에 이제 과정이죠. 근데 여기에서 올라가 보니까 지금 요 자리가 제가 상위로 설명한데 여기에 13선이 살짝 우하향이었어. 그리고 여기는 13선이 하락각이었죠. 그러면 이 주가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13선 하락각의 불트랩이라고 해요. 여기에 불트랩이에요.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 빠질 수밖에. 여기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매도 자리죠. 그랬더니 요렇게 빠졌죠.
여기. 근데 여기가 상승각이 맞고 여기 오니까 여기는 지지받고 여기가 5선이 상승각에 이게 뭐야? 베어트랩이죠. 베어트랩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베어트랩이.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수평각이에요. 그냥 더 이상 못 가. 그리고 13선이 밑에가 있어. 정별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요. 그러니까 빠져. 그 자리가요. 여기는 13선이 우상향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13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26선이 올라가니 이게 바로 대칭삼각형. 그러니까 여기서 대칭이니까 여기서는 불틀을 만들고 빠지고 여기서는 보세요. 16선이 올라가고 여기서 5선이 살짝 같이 올라갔죠. 이게 이평선 쌍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톡 튄 거예요. 그 자리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항대가 없죠. 근데 여기는 볼벤 상단 수평각이 저항을 꽉 막고 있죠. 그리고 빠진 거예요. 근데 5선은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크로스 있죠. 크로스한데 여기가 봐. 66선 여기 160분봉의 66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5선 상승각은 계속 위에 있었고 여기도 13선은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시 그 내용을 제가 두 차트를 올려놨는데 요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서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요 자리가 제가 보고 있죠. 얼마나 정확한지. 아까 이게 이제 상위 차트에서 볼벤 상단을 딱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 이렇게 막 변동하고 내려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쳐도 5선 하락한 게 다시 빠졌다. 여기에서 내려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20선 상승각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도 더 이상 왜 그냥, 물론 상위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하락각.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고 빠져버린 거예요. 빠질 때도 그냥 빠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쳤다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대 있죠. 130선 상승각에 꼬리 달았죠. 근데 여기 정확히 볼벤 하단 상승각을 정확히 맞았고 66선이 상승각, 130선은 우하향각, 26선은 상승각. 그러면 뭐가 되냐? 아까 그랬죠. 요건 여기 영향을 받는다. 거꾸로 보면 그러면 요게 바로 이중 베어트랩이에요. 그럼 올라갈 수밖에 없어. 보세요. 여기도 베어트랩, 여기도 베어트랩.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많이 올라가지는 못해. 이게 상투거든. 여기 하락각이 딱 걸려있죠. 요 꼬리 달았는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13선 하락각이 딱 걸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치고 5선이 내려오니까 불트랩 딱 걸리니까 빠졌다가 다시 올려쳤다가 이렇게 빠져. 그러면서 26선을 이렇게 가면서 빠지면 턴을 하겠죠. 이평선의 배열을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또 요걸 설명해 볼까요? 아까 과정을 충실히 하라 하느니 그 내용이 있었죠. 그 왜 과정이 중요하냐면은 여기를 보고 내가 요거 지금 그 차트거든요. 금요일날 차트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5분봉 차트인데 여기에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잘 보세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평행 400랭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 자리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이게 매틱 차이인 줄 아세요? 자, 여기에서 빠졌죠. 요 자리 974, 16,000. 근데 여기가 뭐예요? 970, 5 잡고, 그 다음에 930 잡고요. 940이죠. 이게 120틱이에요. 120.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락 조정받았죠. 여기서 얼마 나와요? 993 여기 빠졌죠. 73 22죠. 80틱이에요. 80. 여기 한번 볼까요? 다시 여기 974 31로 빠졌죠. 31 24 이게 172틱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여기 지지받았다 했죠. 요거 지지받 여기에서 몇이에요? 890 여기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900 마이너스 여기 894 800 곱하기 여기는 370틱 나와요. 3,000가요. 제가 이 왜 과정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내가 이제 아까 여기서 이렇게 5분봉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자리. 여기에서 5선 상승을 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졌어. 이때 뭐예요? 정확하게 이 13선 상승각 이 5선 상승각의 베어트랩이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폭등한 차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일단 끊어주고 이때 이제 개장 때인데 여기 와서 받을 준비를 딱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갈 줄 알고 하다 보면 확 떨어지거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과정을 이해 못해요. 왜? 여기도 상승 각이었고 요놈이 상승 각이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한번 하락 조정을 받는다. 이걸 상위 차트를 보면 돼 이게. 그랬더니 여기서 올라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는 지금 요 자리가 요거거든요. 올라갔으니까 요 자리네. 요 자리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아 이제 전일 고가까지.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쭉 빠져 올라쳤다가 변동하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변동하죠. 그러면서 삼성이 딱 올라니까 탁 친 거다. 탁 치는 거. 이게 상투에서 일어나는 변동장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세요. 주가가 여기에 있을 때는, 주가가 여기 올라갈 때는 13선 상승이 여기에 있어. 근데 이렇게 변동하는 사이에 요거 올라간 거예요. 맞으니까 올랐죠. 이걸 보고 변동장 기간조정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파동의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은 매매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파동과 추세의 기준은 이평선이다. 그 다음에 핵심 패턴이 있다. 아까 여기서 불트랩, 베어트랩 이야기했죠. 이 베어트랩을 이중으로 걸렸다. 여기도 보면 보세요. 삼선이 상승 가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지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이제 분봉으로 자꾸 보면 거의 나타나게 보세요. 요 자리 26선 상승 가게, 66선 우상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저항대가 딱 맥혀 있지. 이런 부분들, 이게 파동을 이해를 해야 돼. 그 파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지와 저항의 과정이라는 뜻이요. 제가 패턴을 하나 한번 시켜봤는데요. 이 교본의 번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수직의 파동에 보면 항시 이런 경우가 있어. 상승 파동에서 강세 파동이죠. 강세 파동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여기서 기준이라고 그래. 요 위가 또 하고.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올라쳤다가 이렇게 가면요. 그 다음에 꼭 변동 파동이 생겨. 변동. 목표가가 여기 있다. 요런 경우의 생각이 이렇게 복잡해져. 그러면 이것은 그 다음에 왜 올라가냐?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평선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동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평선이 올라오니까 그때 톡 튀는 거야. 그래서 엘리엇 5파동이죠. 이제 5파동은 상승 3파, 하락 2파, 하락 조정 2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봐도 마찬가지. 또 이렇게 왔다 보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어. 근데 더 이상 안 올라가. 뭐 그냥 안 올라가. 천만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130선 상승각이 있었는데 여기서 5선 하락각이 딱 내려와. 그럼 하다가 여기서 딱 내려오면 여기서 맞고 똑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요런 내용들이 초기에 일어날 수가 있어. 초기에 반대로. 여기도 보면 상승할 때 여기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단순 복잡, 이게 파동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어트 상승 5파동과 엘리어트 하락 3파동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지지대가 전부 파동과 추세의 기준은 이평선이라, 이런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차트 속에서 핵심 패턴이 이루어지는 거야. 핵심 패턴에 대해서 요즘에 내가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대칭 삼각형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 제가 대칭 삼각형을 이야기할 때 출발점이 어디냐고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죠. 출발점이 어디냐. 출발점은 이제 여기에서 밑에서 시작을 한 거. 출발점이 밑에죠. 근데 여기는 출발점이 위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칭 삼각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상승 대칭 삼각형이야. 이렇게 하락으로 온 것 같아도 여기서 지지받고 있으면은 나중에 튀게 돼. 근데 여기 출발점은 밑에서 왔으니까 이건 이제 저점권에서 이렇게 올려치는 차트고 여기는 내려치는 차트예요. 이게 하락.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동이 이렇게 올라쳤다가 이렇게 변동하면서 빠지거든. 아이고. 근데 여기는 상승각. 그럼 다시 올라가게 돼 있거든. 그런데 이런 데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당해버리는 거야. 여기도 보면 이거 올라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게 하락 조정 봤어. 올라가. 여기서 매수했더니 올라간 것이 아니라 빠져버린 돌이야. 이게 분명히 저항대가 나온다. 저항과 지지가 확실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핵심 패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오직 트레이딩을요 이 차트만 보고 해요. RYS가 뭐 시장에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차트는 내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존 머피가 쓴 1940년대의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해선 주식이나 해선 쪽에 기초가 된 책이죠. 제가 한번 추천해 드렸죠. 근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공부 계속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가 중요한 것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친다는 이 전체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락조정 오니까 여기서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하락조정 살짝 먹고 올라가 버리네. 추격매수 못하고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목표가까지 갈 수 없다는 거지. 하락도 마찬가지고 반대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차트를 섬세하고 광범위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핵심 패턴의 중요성.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여러분이 등한시하면요 상당히 낭패를 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차트 유형의 과정을 알지 못하면 목표가까지 갈 수 없을 뿐더러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 있게 돼 있어요. 손실이죠. 또 설령 여기 나오잖아요. 지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차트 유형의 과정을 올바르게 습득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에 초기에 진입이 조금 잘못됐어. 그런데 진폭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폭, 그게 과정이거든. 과정 속에서 수정할 수가 있어. 뭐 불타기를 한다든가 등등 해서 트레이딩을 올바르게 결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시작이 잘 시작은 잘 되었어. 그런데 과정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과정이 잘못된다면 트레이딩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선 트레이딩요 시작과 과정과 결과 청산이죠. 이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초기에는 단기약으로 들어갔다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수익을 크게 극대화하는 그게 아주 중요하죠. 제가 짧은 구간에도 수익을 극대화시킨 것을 저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같이 나스닥 쭉 상투에 있는 장에서도 다 끄집어내잖아요. 차트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교육생한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외선물 트레이더는 차트 위에는 없습니다. 내가 누누하게 시장이 선생이니까 시장 속에서 배워라. 그 RYS에 대한 그러니 핵심 패턴을 찾아라 하는 그 중요성, 그 다음에 타이밍의 스무사, 잭 스웨커의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하는 게 다 맞잖아요. 오늘 마지막 강의로 제가 과정, 지지와 저항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과정에 충실해야지 그 지지와 저항을 완벽하게 습득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의 어떤 과정에서 내가 충실하게 했을 때 이게 복받을 직거래를 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고 착실하고 건실하게 살다 보면 그 미래는 결과는 참 편안하고 평안이죠. 평안. 그러나 그냥 태어나서부터 어디 엄한 짓거리 했었고 하는 그 결과들을 보면 내가 인생사를 돌아보면요 그런 애들은 그 나중에 늙어서도 편안하게 못 죽더라고. 솔직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 선물을 트레이딩하는 어떤 매매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과정이란 것은 과정을 알지 못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차트를 반복적으로 정말 그냥 강하게 그냥 빡세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하시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매매에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